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점의 헤르츠를 맞춰라, 윤호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10월 모의고사 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모의고사죠? 앞으로 수능까지 딱 한 걸음 남았습니다. 뭐 일수로 치자면 아마 30일 정도 안 남았을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남기는 했는데 요 모의고사 이제 뭐 많이 쳐봤잖아요. 모의고사 점수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 그대로 쭉 걸어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뭐하러 뭐 요거 때문에 막 일희일비하고 그렇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요 상태 유지하자. 뉴턴의 제1법칙 모르냐? 운동관성 가져가자. 알겠나요? 자, 전체적으로 요 10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가를 내려보자면 올해 교육청 모의고사 중에 가장 쌤이 선호하는 뭐 깔끔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독특한 스타일의 문항도 조금 추가되기도 했고요. 뭐 군더더기 없는 정말 재미난 모의고사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온 모의고사 중에 가장 좋지 않았을까? 쌤은 과감하게 그렇게 평가를 내려봅니다. 자, 무튼간에 1컷 확인해 보니까 오늘 아침 기준으로 1컷 확인해 보니까 몇 점 정도였냐면은 45점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재수생이 들어가면은 46에서 아마 47 이렇게 마무리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물리학 워낙 많이 고이지 않았습니까? 모든 유형들이 사실 다 구유형이죠. 신유형이란 나올 게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컷이 높게 형성됐는데 여기에서도 뭐 우리는 앞으로 뭐 해야 되나요? 간단합니다. 뭘 합니까? 공부하죠.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요 30일간 좌절하지 않고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찌 보면 운영 싸움이다. 그러면은 요 운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은 내 자존심 혹은 자신감 요것도 잃지 않는 선에서 공부를 계속해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많은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그냥 실무를 많이 쳐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기출을 돌려야 될까요? 제가 추천하는 요 실무와 기출의 비율은 바로 몇 대 몇이냐면은 4대 6 혹은 3대 7입니다. 당연히 요거 비율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익숙해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냥 그림 봤을 때 요게 요구하는 아이디어는 뭔가 바로바로 꺼낼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은 당연히 익숙한 거를 더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 요거는 그래도 이제 우리 시간 관리하는 방법을 그리고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요것도 중간중간에 넣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비율은 요렇게 가져가라. 그리고 하루에 모의고사는 몇 회씩 푸는 게 적정 횟수인가요? 묻는다면은 정말 많이 푸는 친구는 하루에 1회씩 풀어요. 근데 뭐 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틀에 한 번 요거 기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틀에 한 번 요렇게 실무 풀어주세요. 알겠습니까? 자, 무튼간에 자 1번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 좀 스피디하게 할게요. 자, 요 전자기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요 A, B, C 판별 문제인데요. 일단 요거 속으면 안 돼. 망원경이라고 해서 요놈 마이크로파다 이렇게 바로 나와서는 안 돼요. 요 아래 설명 봐야 돼. 기억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을 이용해 성간먼지 뒤에 있는 천체를 관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보다 파장이 긴 놈이 적외선이에요. 그러면 기억이라는 것은 적외선보다 파장이 짧겠죠?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그쵸? 바로 가시광선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가시광선이 되겠고 제임스 웹 망원경은 적외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적외선은 사람의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없어. 이건 뭐 맞는 말이죠. 진공에서의 속력은 당연히 같고요. 요거는 뭐 더 생각할 필요도 없다. 전자기파는 진공에서 속력이 다 같고 기억은 마이크로파? 뭔 소리야. 미친 소리 하네. 답은 넘버 3.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2번 렛츠고.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딱 봐도 뭡니까? 합쳐지고 뭐 나오고 요거 딱 봐도 핵융합 아닙니까? 그쵸? 핵반응 중에서 핵융합이다. A의 정체를 살펴보면은 양성자 1, 중성자 1 따라서 요 친구의 질량수는 2 아래에다가 양성자수 써주세요. B 같은 경우 요거 합하면 질량수 3 그 다음에 양성자수 2 자, C 같은 경우 요거 합하면 질량수 4 양성자수 2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친구 중수소, 그 다음에 요거 헬륨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요 왼쪽 위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수학이에요. A하고 A 합치라니까 좌변에 있는 요 머리 위 그리고 아래 발바닥 숫자는 4, 2 그리고 B 같은 경우 3, 2니까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와요. 그리고 요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의 정체는 결국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서 1, 그 다음에 0 나옵니다. 1, 0 질량수 1이고 양성자수 없는 놈 누구야? 딱 봐도 중성자 아니야. 이 친구 중성자 아닙니까? 따라서 기억의 정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 있는 거 똑같이 써줍니다. B 같은 경우 요렇게 머리 위 아래 발바닥 3 그리고 니은 뭔지 몰라요. X, Y 요렇게 써줄게요. A하고 C를 더하래요. 그래서 요거 더하면 6 요거 더하면 3 따라서 요 X의 정체는 3 그 다음에 Y의 정체는 뭐예요? 1 나옵니다. 결국에는 요 니은 요 친구의 정체가 바로 뭐냐면은 3, 1 수소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3중수소죠? 자, 이제 가볼게요. 기억은 중성자이다. Of course, why not? 맞습니다. 니은의 양성자 수는 1이냐? 라고 묻고 있는데 니은 양성자 수 1. 맞아요. 세 번째, 질량결소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요거 만들어진 에너지 크기 보면 되는데 나가 더 큽니다. 따라서 이 친구도 답은 넘버 3.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갑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 그쵸? 물질의 이중성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인지 이지하죠. 요건 그냥 우리 본능의 손을 맡겨야 돼. 본능적으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파 파장이 2람다 람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요걸 어떻게 배열해 줄 수 있냐면 물질파 파장 P, 2P 이렇게 바꿔주고요. 요 아래 A, B 이렇게 써주고 C 물질파 파장이 람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2P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왜? 람다하고 P는 서로 반비례 관계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아래 있는 거 요 A 그 다음 B 요거 C 그리고 질량 봤더니 요 친구 M 그리고 요 친구 봤더니 EM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앞대가리에 있는 숫자 이용해서 뭐 구해줄 수 있어? 속도 구해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속도 구해줍시다. 얘 1, 1이니까 속도 1 옆에다 써주고 1, 2m 속도 얘 2분의 1 그리고 얘 속도 1 요래 나옵니다. 속력은 B가 A의 2배다. B가 A의 2배다 라고 되어 있어요. 노 합니다. B는 A의 2분의 1배입니다. 두 번째, 에너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C가 A의 2배냐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 MV제곱 요렇게 계산해 주면은 EA라는 것은 요거 제곱 따라서 M 요 C라는 것은 요거 제곱 따라서 2M 나옵니다. C가 A의 2배냐? Of course, why not? 맞습니다. 세 번째, 운동량의 크기는 B가 C의 2배냐? 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잖아. B가 C의 2배냐라고 되어 있는데 뭔 소리야. 미친 소리네. 따라서 답은 넘버 2.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냥 막 손이 움직이는 대로 가야 돼. 무조건.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요 문제도 너무 흔하디 흔한 문제자. 그쵸? 그래서 요거는 뭐 백덤블링 하면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3t, 요거 t,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력 작용하는데 얘는 ns, 요거 ss. 그래서 얘가 받는 힘은 뭐야? 아래 방향으로 척력이다. 그리고 요 놈이 받는 힘은 뭐야? 위쪽 방향으로 인력이다. 따라서 위쪽 방향으로 인력 F, 요 친구 F, 그 다음에 여기 아래로 중력, 여기도 아래로 중력. 자, 그러면은 가에 대해서 R자임 써줄게요. 위쪽 방향으로 플러스 T 플러스 F 마 mg 이퀄 제로가 됩니다. 마 mg입니다. 마 mg. 요 친구는 위쪽 방향으로 플러스 3t 마 F 마 3 뭐야? 나 왜 이러는데? 마 mg 이퀄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위아래 연립 때려주면 되겠다. 그쵸? 연립 때려줍니다. 더 해줘요. 그러면 4t라는 것은 요 f 날라가고 요거 emg가 될 거야. 따라서 t라는 것은 얼마 나와? 2분의 1mg 이렇게 나옵니다. t를 2분의 1mg 이렇게 넣으면은 요 f 값 또한 얼마 나와? 2분의 1mg 나옵니다. 누워서 떡 먹기죠. 그러면 F는 T 요 값이 바로 요래 나옵니다. 자, 이제 볼게요. 가에서 B에 작용하는 중력과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작용.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하세요.
자, 나에서 A에 작용하는 R자 힘은 0이냐? 당연하죠. 멈춰 있잖아. 그러면 뭐야? 답은 니은 디귿 넘버 4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5번 문제 렛츠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번입니다. 속력이 2m/s이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초일 때 1m에서 파동의 변이는 마이너스 a입니다. 자, 항상 요 문제 나올 때 이제 뭐 거의 자동화가 돼야 돼. 뭐냐? 4분의 1초라는 요 시간 정보가 나왔어. 요 시간을 뭘로 바꿔줘야 돼? 주기 정보로 바꿔줘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주기 정보 어떻게 얻느냐? 요거 통해서 얻을 겁니다. 자, 요 매질 1에서 요 친구의 파장의 크기는 바로 얼마냐면 2m가 되겠고, 매질 2에서 요 친구의 파장의 크기는 얼마가 봤더니 3m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매질 1에서 속력은 2m/s니까 V는 프람 2 F 곱하기 2 따라서 F1Hz가 됩니다. 맞나요? 자, 진동수가 1Hz 나왔어. 그러면은 요 주기 요거 얼마 나와? 요거 역수치에서 1초 나올 거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4분의 1초라는 것은 사실 뭘 의미하냐면 4분의 1 주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요 친구가 1m에서 변이가 마이너스 a래요. 요 지점에서 4분의 1 주기만큼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때 변위가 마이너스 a라는 것은 이건 뭐 사실 그냥 뻔한데 뭐 굳이 주기 정보로 안 바꿔줘도 바로 나와요. 이 친구가 여기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아니 그냥 주기 정보 이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4분의 1초고 속력이 2m/s이니까 요거 요 친구 곱하기 요 친구가 결국에는 얼마야? 얼마긴 얼마야? 2분의 1m고 결국 요 친구가 2분의 1m 전에 있는 놈이 요렇게 와서 요렇게 변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이동 방향은 마x가 아니야. 플X입니다. 그리고 진행 속력은 6m/s냐. 이것도 프람 구해주면 됩니다. 자, V라는 것은 F 곱하기 람다니까 이것도 아니고. 그럼 답은 하나네. 넘버 2. 2번입니다. 자,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뭐 그림 보면은 뻔잡니다. 이것도. 그렇죠? 자, 굴절률 비교 당연히 기본인 건데 여기 B에서 A로 갔을 때 어이쿠야 법선에 더 가까워요. 그러면 A, B 비교 가능하죠? 누가 더 커요? 당연히 A가 B보다 훨배 큽니다. 자, 그리고 B하고 C에서 뭐 일어났어? 당연히 뭐가 일어났어? 전반사 아닙니까? 그러면 B하고 C는 이러한 굴절률 관계를 보여줍니다. 게임 셋입니다. A가 B보다 크다. Of course, why not? B와 C 사이의 임계각은 45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전반사 일어났다며. 그러면은 요 임계각 찾아주려면은 자 봐봐요. 여기 각도가 공교롭게도 45도. 그러면 여기도 얼마야? 45도가 되겠네. 임계각은 요것보다 슉 작아지면 어느 순간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아니고요. A와 C의 경계면에서 입사한 P는 전반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 친구 전반사 안 하냐? A하고 C 요 사이에 요 친구 전반사 안 하냐 묻고 있는데 딱 봐도 누워서 갔잖아. 나 전반사 하겠소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그리고 A하고 C의 굴절률 차이는 큰데 그러면 아니죠. 답은 뭐야? 넘버 1.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심플하죠. 7번 렛츠고!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7. 7번입니다. 자, A는 강자성체 그리고 상자성체 B 균일자기장 영역에 놓아 자기화시킵니다. 이랬을 때 플라스틱관 입구에서 가만히 놓고 A, B가 관을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고요. 이건 뭐 굳이 이거 측정해야 돼? 결과 그냥 눈 감고 그냥 막 주사위 던져도 바로 나와야 돼. 요 놈과 요 놈의 시간을 측정하는 건데 당연히 플라스틱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뭐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아니 자기적인 교류가 없잖아. 근데 요건 어때? 구리관 같은 경우 반자성체로 유명하죠. 그쵸? 반자성체로 유명하고 그리고 동시에 얘는 일종의 요 구리관은 코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코일입니다. 코일.
알겠나요? 얘는 코일이다. 즉 코일 근처에 이렇게 강자성체와 그 다음에 상자성체 떨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측 가능하죠? 첫째, 강자성체인 A를 떨겼을 때 굉장히 천천히 떨어집니다. B 같은 경우 얘는 자성을 안 띄어요.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 밖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면 더 이상 자성을 띄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똑같. 이거 쌤 개념 시간 때 쌤이 수업 요거 실험 영상 한번 보여줬어요. 오케이? 가에서 A와 B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근 빠따 맞죠? 여기에서는 당연히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는 같은 방향으로 자화됩니다. 두 번째, 나에서 A는 자기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뭔 미친 소리야? A는 강자성체니까 당연히 되어 있다. 강자성체를 물러보지 마라. 얘 강력한 놈이다. 세 번째, B가 A보다 기억에 해당한다 라고. B가 A보다? 이게 뭐야? 낙하 시간은 B가 A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인즉슨 B가 천천히 떨어졌다라는 거거든. never. A가 천천히. 따라서 이거 틀립니다. 그러면 답은 뭐다? 넘버 1, 1번이 되겠다. 자, 이어서 쭉쭉쭉쭉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수면파 발생기입니다. X 먼저 통통통통통통 치고 그러다가 나중에 Y 통통통통통통 치고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 쳤을 때 X 그리고 요거 나중 쳤을 때 Y가 되겠다. 자, 이랬을 때 Y에서 발생시킨 물결파의 진폭은 A냐라고 되어 있는데 XA, Y가 더해졌을 때 2A니까 뭐 당연하죠. YA 맞습니다. 두 번째, XY에서 발생시킨 물결파의 위상은 반대냐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 사람아, 지금 거리가 이렇게 같은데 반대였으면 얘 뭐야? 상쇄간섭이 되겠죠. 근데 얘 지금 보강이거든. 그러면 아닙니다. T1인 요 시점에서 상쇄가 이런 거 꿈도 꾸지 말라고. 미친 거 아니냐고. 이거 그냥 던져주는 문제죠. 여기서 틀려갖고 막 헤매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진폭이 크기 때문에 얘는 보강이야. 따라서 이 친구의 답은 넘버 1,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9번 갑니다. 자, 여기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A에 연결됐을 때 LED 몇 개가 켜져요? 2개가 켜집니다. 그러면은 2개가 켜지도록 우리가 논리적으로 만들어 봐야 돼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자, 갑니다. 띠리디리디 했는데 딱 2개만 켜져야 돼. 요거 통과해야 되나? 아니거든. 얘 통과하면은 얘 하나야. 알겠습니까? 요거 만약에 요거 1, 2, 3 다 통과하면 3개야. 그렇기 때문에 안 돼. 2개만 통과하려면 2개 요거 아래 길만 가야 됩니다. 요 아래 길로 뚫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얘가 요렇게 흐르려면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XP 그 아래 N 여기 P 여기 N 그리고 여기는 흐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NP 써줍니다. 자, 이제 끝났어. X는 N형이냐? 너너하다. S를 A에 연결하면 B의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PN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A에 연결했을 때 요 친구 요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지냐, 즉 전류가 흐르지 않느냐 말하는 건데 요거는 당연히 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S를 B에 연결하면 C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 S를 B에 연결하면 요렇게 연결하면 자, 볼게요. 요렇게 쉣 흐릅니다. 그러면 순방향 전압 맞네. 흐르는 게 순방향. 순방향이라는 것은 흐른다. 오케이? 그리고 요게 또 뭘 의미하느냐? 접합면 쪽으로 여기 있는 요 양공과 전자가 모이는 거야. 미팅을 가지는 거라고. 이게 전자가 흐른다라고. 전자가 흐른대. 뭔 미친 소리야.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 맞습니다. 그럼 답은 뭐다? 넘버 4!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10번 갑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요 에너지 준위와 파장의 관계가 나왔어요. 2층에서 6층 혹은 6층에서 2층으로 떨어질 때 요 친구가 요 람다의 전자기파와 관련이 있다. 파장은 람다를 갖는다. 요거거든. 요거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첫 번째, 파장이 람다인 빛의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8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2층, 6층 요것만 연결하면 되죠. 그쵸? 요 에너지 차이 얼마야?
8,2잖아. 설마 요거 계산 12로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지금 물리를 포기할 수도 없잖아. 큰일 난 겁니다. 이건 뭐 막 나가자는 거지. 요거 8,2 맞습니다. 요거 요렇게 동글뱅이 쳐주시고요. 니은 갑니다. 전자가 1인 궤도에 있을 때 파장이 람다인 빛을 흡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인 궤도에 있을 때 람다를 흡수할 수 있냐? 자, 요 람다가 가지는 에너지 계산해 보니까 바로 8,2예요. 그러면은 요 1인 놈이 8,2짜리를 흡수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로 이렇게 탈바꿈할 수 있느냐? 마이너스 28입니다. 요 크기의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는 놈이 있어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봤더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아닙니다. 세 번째, 전자가 3층에서 1층으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4분의 람다냐? 3층, 1층 이렇게 봤더니 어이쿠야 에너지가 얼마냐면 32입니다. 맞나요? 잘 봐봐요. 8,2일 때 요 빛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요 람다라는 파장이랑 관련이 있었어요. 그쵸? 자, 요거 어떻게 식을 쓸 수 있냐면 하 F, 요거는 하 람다분의 C 요런 관계식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4배가 됐어요. 그러면은 4배 곱해 줍시다. 오케이? 4배 곱해 주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 람다 C 그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4 써줍니다. 결국에는 32일 때 가지는 파장의 크기는 결국 얼마가 되느냐? 4분의 람다 아닙니까? 하 C 그리고 요 4분의 람다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요거 4분의 람다 correct. 따라서 답은 뭐다? 넘버 3.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10번 했고요. 11번 갑니다. 10뉴턴 세컨드의 충격량을 받아 라고 건방지게 반말을 썼네. I는 물어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축약한 게 많아? 사람 참 짜증나게. 자, 요렇게 10뉴턴 세컨드의 충격량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누가? 여기는 요 A가. 오케이? A가. 자, 봐봐요. 요 A 먼저 동일 높이에서 평 떨기고 그 다음에 이후에 B를 떨기는 겁니다. 이때 요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10뉴턴 세크랩. 그럼 봐봐요. 결국에는 FT 아일랜드 충격량은 델타 P 이렇게 나오고 A의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나중 운동량은 마2 그리고 처음 운동량은 이렇게 써주시고요. 요 충격량은 벽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받아? 왼쪽으로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격량 마1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 처음 운동량은 결국에는 마8 나올 거고요. 그쵸? 뭐 처음 운동량이 마8이 나와. P나. 나 이거 계산을 진짜 아주 후뚜루 맞뚜루루 하네. 자, 볼게요. 마10 맞고요. 요거 P나 빼기 P1000입니다. 근데 나중 운동량은 결국에는 계산 때리면 마2고 마 P1000 이렇게 나옵니다. P1000라는 것은 바로 8. 오이코 운동량이 8이네. 근데 2kg이야? 그러면 이 친구의 속력 나오겠네. 그렇죠? 이 친구의 속력은 바로 다름 아닌 얼마가 나와요? 4m/s가 나옵니다. 즉 요 A가 요만큼 내려갔을 때 이 친구의 속력은 4m/s야. 그러면 B도 결국 여기 내려갔을 때 나중 속력 얼마야? 4m/s입니다. 자, 요 A와 요 B가 충돌해서 하나의 물체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은 볼게요. 저 친구 충돌시키겠습니다. B의 운동량 4, A의 운동량 마2입니다. 요게 바로 나중 운동량 합쳐졌을 때. 요 두 놈이 합쳐졌으니까 계산해봐요. 전체 질량 얼마야? 3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나중 속도 나온다. 그러면은 요거 계산 때려주면은 나중 속도는 합쳐졌을 때 3분의 2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A하고 B가 충돌했을 때 B가 받는 충격량 혹은 A가 받는 충격량 계산 때려주면 되는데 우리 요거 B가 받는 충격량으로 계산해 줄게요. 즉 델타 PB 계산해 주겠다 요거야. 그러면은 B의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되냐면 질량 1 곱하기 요 속도 3분의 2 빼기 B의 처음 질량 1 and 4 요렇게 계산 때려줍니다. 그러면 요거는 바로 얼마 돼?
3분의 10 뉴턴 세컨드 나와서 답은 넘버 5, 5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자, 우리 1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자, 요 3전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막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가에서 A, B, C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고요. B가 이렇게 도망갔더니 어이쿠야, C가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받아요. 이랬을 때 요 A, B, C의 관계 그리고 정체를 알아내는 게 요 문제의 핵심이다. 그러면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A 같은 경우 어이쿠야, 왼쪽으로 이렇게 청력을 누군가로부터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둘 중 하나는 분명히 플러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둘 중 하나는, 최소한 하나는 플러스여야 된다. 자, 그러면은 뭔가 그럴싸한 놈을 한번 찾아보자. 자, 둘 중 하나는 플러스 혹은 뭐 경우의 수는 풀마, 마풀 요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봐봐요. B가 요렇게 갔어요. B가 요렇게 갔는데 C는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B가 왼쪽에 있을 때 이 친구는 요렇게 오른쪽 힘을 받았어. 그러면은 좀 그럴듯한 상황을 구성해 보자. B가 왼쪽에 있을 때 마치 C를 밀어내는 듯한 느낌을 주고, B가 오른쪽 갔을 때 C를 왼쪽으로 밀어내는 듯한 느낌을 줘요. 아, 이게 뭐야? B하고 C는 마치 청력이 작용하는 것 같지 않나요? 봐봐. 왼쪽에 있을 때는 B가 C를 밀어서 어이코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고, 다시 오른쪽 갔을 때 C를 밀어서 이렇게 왼쪽에 힘을 받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 그래서 그러한 가장 좋은 후보군은 뿔뿔이겠다. 뿔뿔이겠다.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일단 뿔마는 안 돼. 왜냐면은 뿔마였으면은 C의 요 힘을 받는 방향은 왼쪽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뿔마는 절대 안 됩니다. 남은 거는 맞뿔이 이렇게 될 건데요. 결국에는 맞뿔과 뿔뿔인데 왠지 뿔뿔이 좀 맛있어 보입니다. 알겠나요? 자, 요 맞뿔은 왜 안 되냐면은 얘가 맞뿔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그러면 얘 뿔마 되는데 요 아래 C 같은 경우 뿔마가 된다면 C는 오른쪽으로 힘 받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될 수 있는 거는 뿔뿔밖에 없다. 자, 이제 볼게요. C는 음전화 아니고요. 전화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BA 남은 놈 누구야? C입니다. C를 통해서 전하량의 크기 유추해 봐야 돼. 이 아래 있는 C 같은 경우는 어이쿠야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그 이유가 뭐냐? Q가 주는 청력이 여기 있는 요 A가 주는 청력보다 크기 때문에 그냥 B가 압살하는 거야. 거의 진격의 거인이다. 밀어버리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B가 A보다 크다 맞고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반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반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B 같은 경우 어떤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냐면 요 오른쪽으로 요렇게 힘이 작용합니다. 맞나요?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해요. 자, 이제 가 같은 경우 요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또 주어졌냐면 쌤이 요 조건을 안 썼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인데 요 FA가 FC 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었어.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F 요 그림으로 그려주면 요렇게 나오고 C는 찔끔 요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 세 놈의 힘을 합치면은 제로가 돼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B가 받는 요 힘의 방향은 무조건 플러스 X여야 돼. 왜? 요 놈 합쳐서 요 놈이랑 상쇄되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 반대냐? 노노하죠. 그러면 답은 뭐야? 넘버 2.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심플하죠? 자, 전자기 유도 렛츠고! 자, 요 친구가 1번 영역, 2번 영역 요렇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는 다음과 같이 표로 제시되어 있어요. 자, 요 친구가 0.5D 요렇게 이동했습니다. 0.5D? 슉 이동했을 때 요걸로 인해서 지금 흐르는 요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 Y야. 그 말인즉슨 요 유도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돌려. 그러면 뭐야? 나와잖아. 그쵸? 요 유도 전류가 나오는 자기장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1번 영역이 요거의 반대인 요 들어가는 놈이기 때문입니다. 그쵸?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들어가는 놈이 되겠구나. 그리고 요 유도전류 문제 풀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공식이 하나 떠올라야 돼. 바로 뭐야? 불러봐 아니야. 불러봐. 요게 바로 유도전압을 결정한다. 요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 유도전압은 뭐와 비례한다? 당연히 전류와 비례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공식 이용해서 계산해 줄게요. 여기는 자기장이 현재 없고요. 여기는 존재합니다. 오케이? 이랬을 때 자, 델타 B 요 친구의 크기는 바로 뭐가 되냐면 1번 영역과 없는 자기장의 크기 차이 B1 그리고 요 길이 세로 길이는 얼마입니까? 2D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2D 속력은 뭐 V로 일정하겠다. 요게 뭘 만들어내냐면 바로 I0 요 친구를 만들어낸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볼게요. 요 친구가 1.5D를 지납니다. 그러면 1.5D 위치에다가 그림 갈겨줄게요. 그래서 요렇게 갈겨줄 수 있습니다. 요렇게 0.5D 요렇게 분홍색으로 갈겨줄 수 있다. 근데 요거 봐야 돼. 요 친구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유도 전류 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마와이로 바뀌었단 말이야. 요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규율법으로 가보자고. 만약에 2번 영역에 자기장이 1번이랑 동일하다 치자. 계속 요 친구도 요렇게 들어가는 놈이다 치자. 그러면은 여기는 도선 입장에서는 그쵸? 계속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어야 돼. 왜? 요거 상쇄시켜 주려고. 근데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요 2번의 자기장의 방향이 1번하고 반대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2번 자기장의 방향은 바로 들어가는 놈이 아니라 뭐야? 나오는 놈이다. 그래서 요렇게 그려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기장 방향은 일단 반대라는 거 알았고요. 근데 요 친구가 요 위치에 요래 들어갔을 때 오호라 요 들어갔을 때 요 친구가 만들어내는 유도 전류의 세기가 어이쿠 위에 있는 놈이랑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럼 한번 만들어 줄게. 표현해 주자고.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일단 요 이미 안쪽에 들어온 요 친구의 변화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렇죠?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영향을 미치냐? 바로 변화하는 영역 봐야죠. 요 친구가 영향을 미칩니다. 맞나요? 요 친구가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요 아래 요 친구의 영역의 변화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요 친구의 변화와 요 친구의 변화 서로 반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케이? 그리고 유도 전류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은 요렇게 튀어나오는 요 친구 2번 영역에 의한 영향이 바로 1번 영역에 의한 영향보다 세다라는 거거든. 그럼 계산 때려줄게요. 자, 2번 영역 요 변화에 관해서 한번씩 써주면은 다음과 같이 나와요. B2 그 다음에 곱하기 D 곱하기 V 빼기 오케이? 요 친구의 변화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저거 같은 경우는 B1 곱하기 D 곱하기 V 요게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요 놈이랑 위에 있는 놈이랑 같아야 돼. 그래서 B1 곱하기 2D 곱하기 V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B2라는 것은 뭔 3D야. 미쳤네. 3B1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세기만 보면 그렇습니다. 따라서 2가 1의 3배이다? Of course, why not? 맞습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1이 2에서의 반대이다? 이것도 맞겠죠? 하나만 판별하면 됩니다. 요 디귿입니다. 5.5D에 있을 때 그려주자고. 그러면 어떻게 그려줄 수 있냐면 5.5D 요렇게 그리고 3.5D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어떠한 변화가 요 놈 앞에 도사리고 있느냐? 바로 요 친구와 요 친구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친구와 요 친구의 변화입니다. 요 변화가 바로 유도 전류를 만들어낸다.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변화가 좀 커요. 자기장의 변화. 얼마입니까? 아니 뭐 얼마야? 얘가 3B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 아래를 B1이라고 했어요. 근데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 요 자기장 변화의 세기는 바로 얼마냐면 디귿 이렇게 갑니다. 델타 B는 바로 4B1이 됩니다. 요거 이용해서 계산 때려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계산 때려줍니다. 4B1 곱하기
어이쿠야. 세로 길이 D 곱하기 V.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야. 요 놈도 있어. 그래서 곱하기 2. 요거의 2배 이벤트. 그러면 8B1 DV. 요게 될 거고 B1 EDV가 I0를 만들어냈으니까 요 친구는 결국 4I0를 만들어내요. 따라서 요거 맞습니다. 그러면 답은 뭐다? 넘버 5,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14번 Let's go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자, 14번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요 친구의 에너지가 주어졌는데 P를 처음 통과할 때 요 친구의 키네틱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가 3E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 구간 지날 때 날아가는 에너지가 마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이용해서 간략하게 써줄게요. 요 마찰 구간에서 요 친구는 등속 운동한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 마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위치 에너지 요거죠. 마MGH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요 EK가 3이라고 되어 있던 것은 사실 요 친구의 역학적 에너지는 3E 플러스 EMGH.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요 마찰 구간 통과했으니까 요거 마MGH 계산 때려주면 요 지점 이후부터 요 친구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가 되냐면 바로 3E 플러스 MGH가 됩니다. 원래 요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 통과해서 날아갔다 이거야. 자, 그러면은 요 역학적 에너지가 요 친구의 위치 에너지로 다 전환이 된 거니까 따라서 요 Q에서의 에너지는 얼마가 되냐면 3E 플러스 MGH, 그리고 MGH가 2였으니까 요 친구 4E 이래 나옵니다. 자, 이제 볼게요. 요만큼의 역학적 에너지를 가졌던 놈이야. 여기 위에서는 요만큼의 역학적 에너지를 가졌는데 요 친구가 여기 한 번, 두 번 쓸고 왔어. 오케이? 그러면은 요 친구가 다시 요만큼 있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야? 아니, EMGH 날라갔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위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저스트 3E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니, 봐봐요. 요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온 놈이 한 번, 두 번 날아갔잖아. 두 번 쓸렸다고. 그러면은 요거 날아가는 거야, 요 항은. 요 위쪽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바로 다름 아닌 3E가 되겠습니다. 근데 역학적 에너지 3E를 갖고 있는 놈이 여기에서 똑같이 또 쓸려요. 알겠습니까? 뭐 자꾸 무릎까지 쓸어내냐? 그러면은 요 A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결국 처음 역학적 에너지에다가 마MGH 빼줘요. 그래서 요것은 2E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요 얼과 그 다음에 요 Q, 요 얼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2분의 여기 있는 거 계산 때리면 4E 이렇게 나올 거고요. 답은 넘버 1,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이어서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이것도 그냥 보이기에는 그냥 요란해 보이는데 별거 없어요. 그림을 왜 이렇게 그려줬는지 몰라. 좀 디테일하게 그려줄걸. 여기 등원입니다. 등원.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거는 뭐야? 등적, 요거 뭐야? 등압입니다. 주어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 효율이 9분의 1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순환하는 동안 한 1이 10Q로 나왔어요. 야, 정말 떼댕큐하게 나왔습니다. 뭐냐? 열 효율이라는 것은 요 친구가 먹은 거 그리고 한 1. 근데 한 1의 양이 10Q랍니다. 그러면은 요 친구가 먹은 거 계산 때려줄 수 있겠네요. 그쵸? 요거와 요거의 곱은 서로 같다. 따라서 2Q1 equal 90Q가 되겠으니까 요 친구가 먹은 양은 45Q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뭐 먹은 양 45Q 나왔으니까 뱉은 양도 나오겠네. 그래야 요 먹은 양과 뱉은 양의 차이가 10Q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뱉은 양은 바로 얼마야? 35Q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BC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이 2OQ래요. 2OQ. 전체적으로 이 친구는 두 과정에서 열을 뱉죠.
B, C, D 과정에서 뱉으니까 뱉은 양이 35Q가 돼야 되니까 요 CD, 요 과정에서 뱉은 양은 바로 10Q가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끝났습니다. 자, 볼게요. D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4,5Q냐. 요 과정에서 요 친구가 흡수한 열량은 그쵸? 전반적으로 흡수한 열량은 4,5Q. 우리 여기에서 구했습니다. 따라서 요거 correct. 참이 될 거예요. 두 번째, BC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DA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BC 과정에서 요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그 다음에 DA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 DA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 요 열량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바로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킵니다. 올라가요. 내부 에너지 올라갑니다. 여기 일정해요. 내부 에너지 감소합니다. 일정해요. 알겠습니까? 자, 요만큼 흡수한 열량을 알파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요 BC 과정에서 요 방출한 게 25Q인데 요거는 알파 플러스 외부로부터 받는 1이거든. 아니 당연히 요 과정에서 온도 변화와 요 과정에서 온도 변화는 동일해요. 온도 변화하는 과정은 요거 1, 2 두 개밖에 없거든. 따라서 DA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of course why not? 맞습니다. 세 번째, CD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10Q냐 묻고 있어요. 뭐야? 나왔잖아. 싱겁네. 소금 쳐라. 답은 5! 넘버 5. 자, 16번 렛츠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역 1에서의 가속도와 영역 2에서의 가속도, 여기 EA, 그 다음에 A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참고로 이렇게 물체의 운동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묘사해야 돼. 그럼 뭐 이용해야 돼? VT 그래프 이용해야 돼. 이제 뭐 척하면 척 바로 나와야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3년 동안의 1년 물리과정 풍어를 읊는 거 요거 기본입니다. 뉴턴 방정식을 거의 진짜로 한석봉이 막 아름다운 글씨체를 써내려가듯 여러분들도 F는 MA 아름답게 써내려가야 돼. VT 그래프도 마찬가지. 알겠습니까? 자, 볼게요. 0초일 때 요 두 놈의 모습. 현재 정지. 4초일 때는 어때? 어이구, 가속운동.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건 B에 관해서 묘사할 수 있어. B라는 것은 여기 요 구간 갔을 때 어이쿠야 4초간 움직였거든. 그러면 B에 대해서 그림 그려주자면 다음과 같죠. 이 친구는 4초 동안 가속도 크기가 2A이므로 이 친구의 속도는 얼마야? 어이쿠 8A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6초일 때까지 운동을 살펴보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봐봐요. 이 친구 6초일 때 속력은 가속도가 A니까 2A만큼 증가했어요. 따라서 이 친구의 속력은 just 10A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B에 관한 운동이야.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 구간 1에서 B가 움직인 거리 알 수 있는데 바로 얼마냐면 요 놈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넓이 구해보면 얼마야? 8A, 4, 32A, 16A인가요? 요 전체 길이는 바로 16A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누구다? A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A가 여기 왔을 때 속력은 B 속도의 절반이래요. 그래서 B 속도는 8A인데 A 같은 경우 여기에서 4A여야 돼. 가속도 2A로 4A의 속도를 뽑아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친구는 딱 2초 동안 움직였다라는 거야. A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본다면 얘는 2초간 이렇게 2A 타고 올라가요. 그러면 나머지 4초간 뭐야? 영역 2니까 가속도 A로 움직일 거야.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는 속도 4A 그리고 여기에서 4초간 어떻게 돼요? 4A 더해져서 여기 속도 8A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6초일 때 바로 뭘 구해야 돼? A와 B 사이의 거리거든. 그렇죠? A와 B 사이의 거리? 요 흰색 전체 넓이가 바로 B의 넓이, 요 분홍한 I가 바로 A의 넓이, 이동거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 넓이의 차이가 두 놈이 가까워진 정도가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요 넓이의 차이가 바로 두 놈이 가까워진 정도가 되겠다. 요거 이용해서 구해봅시다. 그러면 구해줍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먼저 요 흰색 요 친구의 넓이 구해줄게요. 그러면은 흰색 넓이가 바로 요 B가 이동한 거리인데 B가 이동한 거리는 요거 곱해주면 16A 그 다음에 요거 넓이 구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2고요. 9A니까 18A 따라서 34A.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줄 것은 A의 이동거리입니다. A의 이동거리는 먼저 요 삼각형이죠. 따라서 4A 더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놈 넓이 구해줍니다. 6A에다가 4 곱해주면 24A가 될 거고 요거 28A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만큼 가까워졌어? 요거 빼줘요. 그러면은 아하 6A만큼 가까워졌어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처음 두 놈 사이의 거리가 2L인데 6A만큼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게 두 놈 사이 현재 거리차가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요 A를 또 L로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주느냐? 뭐 어떻게 바꿔주긴? 간단히 바꿔주면 됩니다. 어떻게? 봐봐요. 요 전체 거리가 16A라며. A가 요 1번 영역에서 움직인 거리 얼마야? 요 놈의 넓이죠? 바로 4A입니다. 그러면 16A에서 4A 빼주면 결국 그게 2L이 되겠네. 따라서 16A 마 4A 이퀄 2L 따라서 12A라는 것은 2L 따라서 L이라는 것은 6A. 그러면 여기 6A라는 것은 결국 L이 되겠으므로 두 놈 사이의 거리는 just L 이렇게 나옵니다. 심플하죠? 따라서 답은 넘버 2 2번입니다. 자, 이어서 17번 렛츠 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래 B의 관성계에서 P, X, X, P, Q, Y, Y, Q, T, 1, 2, 3, 4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바깥에 있는 B가 있고요. 안에 있는 A. 참고로 A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 시간이 어떻대요? 같대요. T0로 갔대. 표 갔대요. 얼마로? T0로 갔대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 이용해서 요 세로 길이와 그 다음에 가로 길이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요 빛의 속도를 이용해서 요 친구의 거리 구해보면은 2분의 CT0 그리고 요거도 뭐야? 2분의 CT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제 볼게요. T2와 T4를 비교하고 있어요. T2가 뭔데? 요거. T4는 뭔데? YQ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X에서 P로 가는 경우입니다. B가 봤을 때 X에서 P로 가는 경우 요거 빗그림 그려주면은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봐봐요. 어찌됐든 간에 이 친구가 쭉 이렇게 가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X에서 P로 간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반사되고 P는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 원래 여기에서 감동적인 상봉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XP 그리고 요 놈과 관련된 시간이 바로 T2가 되겠다. 자,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YQ입니다. YQ는 뭐냐? 봐봐요. 요 Y에서 그 다음에 Q는 요렇게 가고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거리 누가 더 길어요? YQ가 훨배 길죠. 그렇죠? YQ가 빗그림 그렸을 때 훨배 김으로 YQ 즉 T4 요 가는데 걸린 시간 요거는 무조건 T2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요거 correct 참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T0하고요. T1, T2 비교하래요. T1, T2라는 거 뭐냐면은 자 이제 같은 사건에 대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T1, T2라는 게 뭐냐? 요렇게 펑펑 한번 치고 왔을 때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A가 봤을 때 요거 비교하는 겁니다. 요것도 빗그림 그려주면은 쉽죠? 사실 빗그림까지 그릴 필요는 없어. 이게 바로 뭐야? 시간 팽창하냐? 그렇죠? B 입장에서의 봤을 때 시간이 한 사건에서의 시간이 T1 플러스 T2입니다. 그러면은 B가 봤을 때의 사건 T1 플러스 T2가 당연히 A가 본 사건 T0보다 클 수밖에 없거든. 근데 나 이거 판별이 안 돼요 하시는 분은 빗그림 그냥 그려보세요. 알겠습니까? B 입장에서 참고로 요거는 뭐냐? 시팽입니다. B 입장에서 요 XPPX 요거를 그려줄 건데 그러면은 뭐냐? B 입장에서 X는 도망가요.
P에서는 이렇게 빛이 쏘여집니다. 나자바바라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나자바바라가 일어난다면은 언제 잡힐지 몰라. 무튼간에 시간 겁내 오래 걸립니다. 알겠습니까? 나자바바라 일어나? 시간 죽어라 오래 걸려. 따라서 뭐야 나자바바라 사건이네. 그러면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볼게요. B가 봤을 때 Q와 Y 사이의 거리는 CT3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CT3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요 빛의 이동 경로, 요 대각선의 길이에요. 이게 CT3입니다. B가 봐야 되는 요 길이는 저스트 요거라고, 요거. A가 보는 세로 길이와 B가 보는 세로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따라서 요 세로 길이는 CT0에다가 2분의 1 곱한 요 놈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퀴즈 하나 낼까? T1 플러스 T2, 그 다음에 T3 플러스 T4 크기 비교해봐. 크기 비교해봐. 크기 비교해봐. 크기 비교해봐. 누가 더 클까요? 누가 더 크겠습니까? 같겠죠. 같습니다. 무조건 같아요. 왜? 봐봐요. 요 PXXP, 요 A가 본 요 사건과 QYYQ, 요 사건은 사실 같은 거리에서 일어나는 동일 사건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봐봐요. 결국에는 T1 플러스 T2라는 것은 동일 사건, 그리고 T3, T4 요것도 동일 사건이거든. 동일 사건 동안 걸리는 시간, 아무리 요 놈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동일 사건이기 때문에 요 걸리는 시간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알겠나요? 하나의 사건으로 봐야 돼요. 막 요거 나왔다고 빗그림 그려볼까? 막 손 비빌 필요 없어. 알겠나요? 그냥 요 뜻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 무튼간에 요렇게 해서 1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류에 의한 자기장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항상 요 문제 풀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요거예요. 방정식 만들어야 돼. 근데 요 주변 정황 정보들을 이제 추합해서 여러 정보들을 빼내야 되는데 먼저 자기장, 합산 자기장이 0인 지점이 있냐 요거부터 먼저 찾아봐. 근데 봤더니 어이쿠야 A하고 B가 5에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합이 0이래. 그러면은 여기 알려주는 정보 뭐야? A하고 B잖아. 여기 있는 A하고 B가 가운데에다가 0인 놈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요 두 놈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를 흘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들어가 얘는 나와 서로 상쇄시키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거리에서 자기장의 합산 자기장이 0이니까 요 친구의 요 전류는 요 친구 둘 다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볼게요. P 지점에서 A하고 B가 만드는 게 EB0래. P 지점 살펴봤더니 A랑 가깝고 A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야. 그래서 나와가 만들어져. 자, 요 D라는 거 무시하고요. 그냥 일반적인 숫자 집어넣을게요.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A에 의해서 나오는 자기장 EB0가 만들어질 거고 식 세어봅니다. EB0라는 것은 A가 만들어내는 거 1I0 그리고 B가 만들어내는 거 3분의 I0 따라서 3분의 2I0 나올 거고요. 요건 EB0 나옵니다. 따라서 I0라는 게 거리 1일 때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3B0 이렇게 만들어내요. 이런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요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C, D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른대요. 도대체 이 정보를 왜 줬을까? 생각해보면은 간단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요 C하고 D가 흐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가운데 지점에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OPQ에서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면은 A, B, C, D가 다 만들어낸 거 요거 요렇게 요거 요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요 정보 그리고 여기는 요 정보 이용해서 우리 여기 A, B는 아니까 C, D에 관한 정보 얻어내 볼게요. 자, 먼저 요겁니다. 일단 A하고 B가 P에 만들어내는 게 뭐였어? 그쵸. 나오는 EB0였습니다. 그리고 Q에 만드는 것은 동일한 상황이니까 얘 뿔 EB0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거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첫째, P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 바로 누구와 누구에 의해서? C, D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얼마가 나오냐면은
얼마 나와? 전체 합산했을 때 마비 제로가 나오고 AB의 효과는 EB 제로예요. 그러면은 C와 D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마산비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요거와 요게 합쳐져서 요게 나옵니다. 요게 결과값이다. 자, 그리고 Q에서는 어때요? Q에서는 나 어떤 놈과 어떤 놈이 합쳐져서 마이비 제로가 나와. 그렇기 때문에 요 Q에서는 마사비 제로가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요거 이용해서 우리 방정식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알겠습니까? 자, 일단 C 그리고 D입니다. P, Q에서 만들어내는 거 계산 때려 볼게요. 자, C가 P에서 만들어내는 거 여기다가 C 다시 써주시고요. C가 P에서 만들어내는 거 뭐라고 할 거냐면은 뭐라고 할까? C가 거리 1에서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뭐라고 할 거냐면은 BC라고 할 거고요. D가 거리 1에서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우리 BD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봐봐요. 요 P라는 지점은 C가 거리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방정식을 쓸 수 있냐면 2분의 BC. 요것도 2분의 BD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이게 마산비제로 나와. 자, D 같은 경우 거리 어때요? 아니, D래. Q 같은 경우 거리 어때요? 요 C로부터는 거리 3만큼 떨어져 있거든. 따라서 요거 3분의 BC 그리고 요 D로부터는 거리 저스트 1만큼 떨어져 있어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자, 요거 연립 때려주면 게임 세시겠네. 그쵸? 그럼 연립 때려줄게. 자, 어떻게 연립 때려주느냐? 그냥 위에다가 2 곱해주고 요거 빼주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 2 곱해주면은 요거 그리고 빼줘요. 그러면은 요렇게 되면은 마2b 제로 나올 것이고 요거 없애주고요. 3분의 2 bc 나옵니다. 따라서 요 C가 만들어내는 것은 마산비 제로가 됩니다. 근데 아이쿠야 거리 1에서 요만큼 만들어냈대요. 그러면은 봐봐요. 마산비 제로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계산한 거에 의하면은 아이쿠야 이렇게 나오겠네. I 제로네. 요거 마 I 제로. 거리 1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가 이런 식으로 식이 연결됐으니까 C에는 just I 제로만 흐르겠습니다. 그러면 D도 한번 구해볼까요? D가 결국에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답이니까 D 구해봅시다. BC가 마산비 제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마산비 제로 넣습니다. 그러면 마비 제로 나올 겁니다. 그렇죠? 마비 제로 나올 거고 따라서 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BD라는 것은 마3B 제로. 얘도 이렇게 나옵니다. 뭐야? 마3B 제로가 나왔다라는 것은 요 친구도 결국 얼마야? 그렇죠? 마3B 제로 저거 이용하면은 마 I 제로. 그러면은 답은 하나네요. 요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B에는 I 제로가 흐른다. 자, 19번입니다. 19번은 전년도의 수능 문제를 좀 생각나게 하는 굉장히 고도의 계산력을 요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요 19번 같은 경우는 일단 요 수평면의 요 경사가 동일하대. 그리고 여기도 결국 동일하대. 알겠습니까? 결국 같은 상황이고 질량을 요렇게 바꿔서 갈아 낀 상황입니다. 쌤이 요거를 조건을 여기다가 써줄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 어떤 조건이 들어있냐면 가의 A와 나의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 가의 A와 나비 알짜 힘의 크기가 just F랍니다. 즉 어떠한 힘들 막 짬뽕돼서 결국 남는 힘이 F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P가 요 A를 당기는 힘 3분의 7F 이렇게 나왔고요. ABC 질량 나왔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F값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짜 힘 F 주어졌어. 이거 왜 줬을까? 아니 뭐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요 A에 관해서 식 써봐요. 그러면은 F라는 것은 M 그리고 여기에서 관측된 가속도 그리고 여기에서 F라는 것은 EM 그리고 요 나의 가속도. F하고 M 비율 이용하면 요 가속도 구해줄 수 있겠네. 그쵸? 가속도 구해줄 수 있어.
요 가에서 가속도라는 것은 결국 n분의 라지 f, 그리고 요 나에서 가속도라는 것은 결국 2n분의 라지 f 요래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봐봐요. 가속도 나와 있고 장력 나와 있고 요 모든 식들 이용해서 식 하나하나 세워보고 연립하다 보면 결국 답 나오겠네. 그쵸? 그럼 한번 볼까요? 이 친구 같은 경우 장력 주어져 있다는 것은 항상 반대편에 장력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 세워보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식 세워보냐면은 첫 번째, 정보가 많이 주어져 있는 거. 많이 주어져 있는 놈부터 각계격파해 줍니다. 가에서는 지금 어이쿠야 A한테는 장력 주어졌죠. R자 힘 주어졌어. 그러면 뭐야? 요 아래 방향 빗면에 의해서 생기는 힘 구해줄 수 있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봐봐요. 위쪽 방향으로 3분의 7F 가의 A의 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의 A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요 친구는 요렇게 장력이 있고 근데 R자 힘이 결국에는 요 F랍니다. 요 아래 방향의 힘 뭔지 몰라요. 근데 요 아래 방향의 힘 FBC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거 합치면 요게 나온다며? 그렇죠? 그러면은 빗면 방향에 요 작용하는 힘은 다름 아닌 3분의 4F여야 됩니다.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거와 요거의 같은 빗면이기 때문에 M자리에게 3분의 4F 작용한다? 아, 5M자리에게는 3분의 20F 작용합니다. 요 친구에 관한 정보도 빼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의 A부터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찾을 게 뭐냐면은 바로 요거죠. 이제 C에 관해서 써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정보 많은 것은 얘입니다. 왜 그러느냐? 아니 봐봐. 요 장력을 TC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TC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 아니 가속도 알죠. 그리고 여기 아래 방향으로 중력 OMG 작용하는 거 알고 있잖아. 그리고 결국에는 요 모든 게 짬뽕됐을 때 아래 방향으로 n분의 f 가니까 즉 가에 이제 C를 격파해 줄 겁니다. 가시입니다.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가시? 아가씨인 줄. 자, OMG, TC.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아래 방향으로 R자 힘이 작용하니까 결국에는 OM에다가 저거 n분의 F 곱해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OF의 R자 힘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그쵸? 그래서 요거 계산 때리면 요 놈 나온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세워지겠네요. 두 번째 방정식은 OMG 마 TCOF 따라서 요 친구의 정체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요 장력의 정체는 OMG-OF 이래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 장력 구했으니까 요 친구도 OMG-OF 힘 거의 다 나왔습니다. 오케이? B 입장에서는 요 힘과 그 다음에 요 힘과 그 다음에 요 빗면에 의한 힘입니다. 오케이? 요 빗면에 의한 힘인데 나 이거 2M짜리니까 맘 같아서는 요 친구 가속도, 요 빗면에 의한 가속도 그냥 이용해서 구해주고 싶은데 2M짜리가 받는 빗면의 힘 그냥 간단하게 요 EX라고 한번 해볼게요. 왜 EX라고 하느냐? 그래야 요 친구도 이렇게 EX라고 표현해 줄 수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결국 요 힘, 요 힘 짬뽕에서 2M짜리한테 작용하는 R자 힘은 뭐야? 요거하고 n분의 F 곱하면 EF 나오겠네. 자, 요거 1, 2, 3 마지막 3 장식해 봅시다. 가에서 저기 B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여기 있는 B. B에 작용하는 힘은 일단 첫째 요 장력 OMG 마 OF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3분의 7F고요. 그 다음에 요거 EX입니다. 자, 요게 만들어내는 R자 힘은 뭐냐? 계산 때려줄게요. OMG 마 OF 마 3분의 7 F 마 EX 이퀄 요 2M짜리에다가 요거 곱해주면 얼마 나옵니까? 그쵸? EF라는 이러한 번듯한 식이 나옵니다. 우! 요렇게 해서 빠르게 구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요 같은 논리를 나에다가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결국에는 요 B와 관련된 식을 꺼내면은 웬만해서 저거 연립 때려서 F값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한번 계산 때려줄게. 그러면 요 A 같은 경우 mg 그리고 요 친구의 요 장력 구해줄 수 있겠네요. TA라고 해봅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납니다. 나의 A입니다. 자, 저 친구는 TA-mg 그러면은 요게 R자 힘이 될 건데 M에다가 요거 곱하면은 아하 요거 2분의 F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B에 작용하는 거 요거 구했고요. 그 다음에 요쪽 방향에 뭐 구해주면 돼요? 장력 구해주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 장력 구해줍니다. 요거 뭐라고 할 거냐면 TB. 요것도 TB라고 합니다. 자, 요 TB 구해주려면 C에 관해서 식 써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나에서 C입니다. 그러면은 요 친구 OM이고 작용하는 힘 계산 때려주면은 아하 빗면에 의해서 3분의 20F 그리고 요 친구 TB 요거 짬뽕 됐을 때 R자 힘이 OM에다가 요거 곱한 값이니까 2분의 5F가 되겠네요. 그러면 식 써줍니다. 3분의 20F 마 TB 이퀄 OM에다가 2M분의 F니까 2분의 5F가 되겠네요. 따라서 요 TB라는 것은 3분의 20F 마이너스 2분의 5F 아이 나 이거 어떻게 통분을 해줘야 돼? 40 마이너스 15니까 결국엔 요거 얼마야? 6분의 25F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림 그려주면은 요 TB라는 것은 또 6분의 25F가 나옵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저기는 B에 관해서 방정식 세워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라스트 B입니다. 요렇게 빗면 위에 B가 요렇게 있고요. 요 친구 EM입니다. 작용하는 힘들 다 분석해 봐요. 그러면은 여기 6분의 25F 빗면에 의해서 EX 그리고 요거 TA인데 요 친구의 정체는 2분의 F 플러스 mg입니다. 요게 R자 힘으로 작용해서요. 결국에는 2m짜리에 2m분의 F 하니까 요거 다 더하면 결국 얼마가 돼? 요쪽 방향으로 F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다 계산 때려줍니다. 방정식 세워볼게요. 여기다가 세울 건데 여기 아래다가 세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 때려주면은 자 아이고 참 진짜 괴랄하긴 괴랄하다. 6분의 25F 그리고 요거 빼기 2분의 F 마이너스 mg 그리고 요거 마이너스 EX 요거 이꼴은 뭐가 되느냐? 플러스 F 나옵니다. 그럼 봐봐요. 어떻게 해주면 되냐? 연립 때려주면 되죠. 요 X 없애주면은 F의 정체 알기 쉬워지잖아. X는 애초에 없애줘야 됐어.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빼줍니다. 그러면 요거 날라가죠. 우변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 아래 요렇게 F 되고요. 허허! 자, OMG에서 요거 빼주면 얼마 돼? 요거 플러스 하면 여기 6mg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요렇게 사라지겠죠. 그리고 요거 먼저 계산해 준다면은 마이너스 3분의 22F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먼저 계산해 줄까요? 요거 6분의 3이니까 6분의 22F 마이너스 6분의 22F 이렇게 나옵니다. 끝났네. 요거 위로 올릴까요? 지우겠습니다. 오른쪽. 그러면 요거 올리고요. 계산 때려줍니다. 6mg라는 것은 결국 F 플러스 요거 더해주면 됩니다. 6분의 66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6, 44, 66. 오호, 요거 11F 나오고 요거 12F 나오고 요거 6mg. 따라서 F라는 것은 얼마 나와요? 2분의 1mg 이렇게 나옵니다. 게임 세시죠? 2분의 1mg. 답은 넘버 4. 4번이 되겠습니다. 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상황 자체가 좀 재밌어요. 한번 볼게요.
마지막에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은 T1 이후 C는 등속 운동한대요. 이거 이후 여기에서부터 C는 속력이 일정, 속도 일정. 요거 이용해야 돼요. 봐봐요. 어찌됐든 간에 요거 이후 C가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것은 요거 이후부터는 이제 C는 항상 같은 속도로 가고 그 다음에 모든 충돌이 끝난 요 시점부터 여기에서 더 이상 A, B, C 충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니 더 이상 충돌이 없어야 요 조건이 만족한다라는 거야. 알겠나요? 아, 그럼 봐봐요. 어찌됐든 간에 요 친구들 사이에 막 와장창 와글와글 막 와장창 막 충돌이 일어나요. 근데 최종적으로 요 친구의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 이후부터 요 4V라는 속력을 가질 때 모든 놈들이 4V의 속력을 가져야 충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바로 뭐냐? 처음 요 상황에서 요 친구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1 곱하기 5예요. 그래서 요 P처, 요거를 5라고 쓸 겁니다. 나중 운동량 P나라고 쓸게요. 요 나중 운동량 P나라는 것은 요 친구의 질량 1, 2, 3 다 더하면 10kg이 될 거고 요 친구들이 바로 얼마의 속력을 가질 때? 4V의 속력을 가질 때. 요 값이 일정해야 된다. 따라서 우리 V값 구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8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V는 8분의 1m/s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일단 요 중간 과정을 한번 묘사해 볼 건데 요 친구가 이렇게 가다가 누구랑 충돌해? 이렇게 가다 보면 당근 빠따 A랑 펑 하고 충돌하겠죠. 그렇죠? A랑 충돌한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요. 요 0과 T1 사이에서는 분명 누가 있냐면 A and C 충돌이 있어요. 그랬을 때 충돌하고 나서 A의 속력을 뭐라고 말할 거냐면 확실한 거는 얘는 VA, 오른쪽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C의 방향입니다. 왠지 우리 느낌적인 느낌상 A하고 C가 충돌하면은 뻥 해서 A하고 C 요 두 놈 다 오른쪽으로 갈 것 같죠? 그리고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C도 오른쪽 가니까 그 두 번째 충돌은 A하고 B 사이에 있을 거란 말이야. 요 두 번째 충돌이 A and B일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그쵸? 근데 요건 함정입니다. 잘 봐봐요. 이런 직관력도 필요한데 앞으로 여러분들 항상 충돌 전에 질량 비교해봐. 요 친구 질량 얼마야? 5kg이야. 요 친구 질량 얼마야? 1kg이야. 봐봐요. 1과 5의 차이는 진짜 천양지차입니다. 1과 5가 이렇게 충돌을 하면은 1kg은 이렇게 질량 작은 놈은 요 방향이 바뀌어요. 알겠습니까? 1, 5가 충돌하면은 결국에는 요 친구, 요 충돌에 의해서 C는 왼쪽으로 가게 돼요. 알겠습니까?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기 1, 5가 어느 정도 차이냐면 여러분들 무게를 70이라고 했을 때 이 친구의 무게 350이야. 즉 여러분들은 소형 전기 자동차, 뭐 작은 자동차 요 놈하고 충돌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들의 운동 방향이 바뀌겠죠. 여러분들이 요 충돌을 이겨내고 막 원래 상태로 요 운동 방향을 유지할 것 같아? 전혀 그런 생각 하덜덜 마라. 여러분들보다 질량이 2배나 큰 뭐 UFC 선수를 치자면 뭐 은간우 뭐 엄청 큰 사람 있죠? 아니 그런 사람들이랑 부딪혀도 여러분들은 웬만해서 다 튕겨나가. 알겠나요? 즉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C하고 A의 질량 차이가 크고요. 요 두 놈의 충돌로 인해서 C의 운동 방향 바뀐다. 항상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질량 작은 놈은 거의 10중 8구 운동 방향이 바뀌어요. 따라서 우리는 요거 요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 OV라는 것은 사실 누구와 누구의 충돌이냐면 C와 B의 충돌이야. 오케이? 요거 요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뭐냐? OV라는 것은 결국에는 일단 A하고 C가 충돌해서 처음에 이 친구 VA, C가 가지는 속도 VC입니다. 근데 어이쿠야 B하고 C가 펑 하고 충돌해서 B는 어떻게 가냐면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때 B의 속력이 5V라고 했으니까 5 곱하면은 이 친구 8분의 5m/s로 왼쪽으로 이렇게 가요. 반면에 C는 어때요? 그쵸? 요 사건 이후부터 C는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며. 그렇죠? C는 속도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요 8분의 1 요거 4V 넣고요.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은 2분의 1인가요?
그 이후부터 여기 있는 요 C라는 것은 2분의 1m/s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 상황에서 요 5kg짜리 A와 충돌하고 나서 요 두 놈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붙어서 오른쪽으로 요 4V로 속력으로 갑니다. 요거 A 플러스 B고요. 요 친구들은 4V니까 요거 곱하면 2분의 1m/s 이렇게 나옵니다. 후! 자, 그러면은 요 상황 이용해서 운동량 보전 바로 갈겨주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첫째, A하고 C의 충돌이 있었을 때 요때 처음 운동량은 C가 가지고 있는 거 5, 요랬을 때 충돌 후 운동량은 A의 운동량 5VA 그리고 C의 운동량 1하고 VC 곱하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식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은 뭐냐? B하고 여기 있는 요 A랑 충돌했을 때 그 이후 속력이 2분의 1이다. 오케이? 그럼 볼게요. 일단 A의 속력은 5VA 그리고 B는 왼쪽으로 8분의 5 질량은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운동량을 갖게 되겠고 요 두 놈이 합쳐져서 9kg이 2분의 1의 속도를 갖게 되니까 2분의 9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5VA라는 것은 결국에는 요거 더하면 14 나오죠? 요거 7 나옵니다. 따라서 VA라는 것은 5분의 7m/s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넘버 2,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물리학 1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느라 고생하셨고요. 아마 수능 전까지 여러분들 완벽하게 준비됐다라는 그런 느낌은 많이 못 받을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은 친구들은 보통 의대 가겠죠. 뭐 인생이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준비 안 됐는데 어떡하나. 완벽히 준비된 상태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쌤도 솔직히 말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투스 데뷔할 때도 아무 준비도 없었어요. 아무 준비도 없었고 그냥 맨몸으로 혈혈단시드로 그냥 왔었고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쌤 인생에서도 여러 수험 생활이 있었어요. 처음 고3이었을 때 그리고 재수할 때 그리고 임용고사 볼 때 그때도 항상 느꼈던 게 완벽한 준비라는 거 이거는 내 인생에는 없겠구나. 그러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그냥 나는 항상 요 루틴 유지해 가요. 공부하고 쉬고 공부하고 쉬고 공부하고 쉬고 요 루틴 유지해 가고 요 상태가 바로 결국에는 완벽한 상태예요. 알겠습니까? 그냥 내가 지적으로 완벽한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은 여러분들 정신을 좀 먹습니다. 여러분들을 오히려 더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루틴을 유지하는 게 결국 최선의 상태다. 요거 명심해 두시고요. 항상 요 루틴 잃지 않도록 컨디션 유지하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는 항상 초콜릿 많이 준비해 가시고요.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초콜릿을 많이 섭취하면은 요 뇌가 조금 더 잘 돌아간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있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는 항상 요 초콜릿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얇은 옷 여러 개 준비해서 추위도 대비하고 때론 더운 상황에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의 준비를 다 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앞길에 코끼리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